우리 역시 우리. 예! 춘천 공연 후 홍보병사 A1병과 B1병은 마사지를 받을 목적으로 숙소를 무단 이탈하여 이 나중에 와이스타 생방송으로 가라. 한 남자가 빅맨으로 거듭난 인생 역전기를 그린 KBS 오화 드라마 빅맨. 강지환의 복수혈전 그 2막이 시작됐는데요. 강지환과 이다희 그리고 최다니엘까지 세 남녀의 엇갈린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빅맨 촬영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혁 역할을 맡은 강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맨에서 소미라 역할을 맡은 이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배에서 이제 빠져 이제 죽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제 어떤 보러 오는 신이었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었는지 집에서 손수 미숫가루에다가 꿀물을 타줘가지고 보온병에다 가져오셔가지고 저를 속였던 뭐 그런 거 다 지금 더 잊었고요. 미숫가루 좋아요. 예. 오빠 거라고 욕심. 사이즈가 작아서 나눠 먹기에는 좀 양이 적었고요. 혼자 먹고 싶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덕담도 계속되는데요. 저도 맨날 바비 인형이라고 막 얘기를 했더니 오빠 나 바비 인형은 너무 그러니까 내 인형 좀 빼줘 막 그래가지고 밥이라고. 바비는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오빠가 되게 잘 챙겨주세요. 현장에서도 이제까지 촬영하면서 좀 너무 이게 사랑받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오빠가 이번에 안마기를 발 안마하는 거를 미숫가루 그걸 자꾸 교환하는 사이 그렇게 안마기 받고 미숫가루 주고. 실제 연인 못지않은 호흡의 두 사람. 첫인상도 남달랐습니다. 우리 바비가 슈퍼모델 출신이잖아요. 되게 연예인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 키가 184거든요. 근데 이 바비 양도 너 키 몇이라 그랬냐? 74? 예, 그래서 같이 나란히 서면 최다니엘 씨가 또 186이에요. 더 커? 76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극중 만추녀로 변신해 노래를 열창하기도 했던 이다희. 최종 연기였다는 고백도 화제입니다. 술을 저는 조금 먹고 촬영했으면 했거든요. 오빠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조금씩 먹으면서 하라고. 이건 지금 안 들려줄 수 없을 거야. 사랑한 창밖에 그 노래를. 첫 키만 잘 잡으면 돼. 음을 잘 못 잡아요 제가. 이밤 하나 둘 셋 넷 이밤 왠지 그대가 내 덥다. 안 할게요. 극중에선 두 사람 사이에 막강한 최다니엘이 존재하는데요. 다니엘이라고 했던 키스씬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오빠랑은 워낙 여러 커트에서 따다 보니까 좀 오래 촬영을 했거든요. 안마기 받은 다음에 또한 키스랑 아무래도 좀 다르죠. 최다니엘 씨는 뭐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없나 봐요.
사탕 한번 받았어요. 곧이어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 강적, 최다니엘. 네, 안녕하세요. 세트장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저의 방이에요. 들어오세요. 높이. 아, 보이시죠? 여기가 저의 집. 이곳이 바로 이다희, 최다니엘 키스신의 배경이 된 강동석의 사무실인데요. 바로 여기서 했거든요. 제가 NG를 좀 많이 냈어야 되는데 2번에 오케이가 돼가지고. 저는 왜 없나요? 저는 왜 혼자예요? 저는 왜 이렇게 항상 이게 섬 같은 홀로 떨어져 있는. 빅맨을 통해 차원이 다른 악역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최다니엘. 이날 촬영 역시 악의 축인 현성가에서 또 다른 대략에 나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구워 삶아볼게요. 심각함도 잠시. 엄유섭과 한상진까지 현성애가 3인방이 모이자 웃음이 만발합니다. 드라마 안에서는 굉장히 무섭게 막 죽여! 뭐 이러지만은 드라마 밖에서는 아 선배님 어떻게 뭐 오늘 뭐 드실래? 뭐 햄버거? 뭐 치킨? 뭐 같이 식사하시죠? 또 대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각 인물들의 다 성장이었으면 좋겠어요. 최강 연기 호흡으로 똘똘 뭉친 배우들. 빅맨의 이막 스토리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배우 류시원이 아내 조씨와 긴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변론 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류시원은 참석하지 않은 채 아내 조씨만이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씨는 지난해 8월 열린 류시원의 형사소송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좀처럼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반대로 류시원은 그날 이후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변론 준비 기일을 기점으로 다시 조씨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일 법원에 출두한 조씨는 많은 취재진에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듯 취재진을 따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안 나오셨던 이유가 뭐예요? 저 합의점이 안 된 게 어떤 건가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 어디서 지내고 계신 거예요? 쏟아지는 질문에도 눈인사와 함께 묵묵부답이었던 그녀는 이어진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는데요. 저 아이를 안 보여주고 있다고 하시던데 사실이에요? 이날 법원은 조 씨가 법원에서 지정한 면접 교섭 기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류시원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 씨에게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지난 20일 아내 조 씨가 면접 교섭권을 이행했습니다. 류시원이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이 조 씨가 다시 딸을 데리고 가기 위해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아이 좀 안 보여주셨던 이유가 뭐예요? 예상치 못한 취재진의 등장에 잠시 당황하던 조 씨는 어린 딸을 위한 모습을 보이며 촬영을 꺼려했습니다. 아이랑 같이 왔어요. 이렇듯 연이어 카메라에 포착된 그녀는 28일 진행된 변론 기일에도 볼 수 있었는데요. 블랙의 차분한 옷차림을 선택한 조 씨는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날 법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류시원은 25일 중국에서 진행된 2014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2차전 결선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8위를 기록한 선수 겸 감독 류시원은 중국 관중의 뜨거운 레이싱 열기가 부럽다며 국내에서도 레이싱이 더 인기를 얻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로 3년째로 접어든 류시원 부부의 이혼 공방. 이들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팽팽한 줄다리기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년의 남자 탑스타 차승원과 장동건이 6월 스크린에서 흥행 맞대결을 펼칩니다. 영화 하이힐로 스크린 컴백을 알린 차승원. 2010년 포화 속으로 이후 4년 만인데요. 반면 신작 우는 남자로 한국 영화에 컴백한 장동건.
2011년 마이웨이 이후 3년 만입니다. 하이힐과 우는 남자가 같은 날 나란히 개봉하며 두 스타는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장동건 씨 나오는 우는 남자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 이렇게 제가 출연하지 않은 영화들을 이렇게 초기에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 영화는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시험을 해보는데 계속 틀립니다. 그래서 차승원과 장동건 둘 다 전작이 전쟁을 배경으로 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신작에서는 각각 형사와 킬러로 변신해 화려한 액션 연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2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한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감독님 보시더니 동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차승원은 생애 처음으로 여장 연기까지 불사했다고 하는데요. 눈썹도 다 밀었고 워낙 눈썹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한 여장을 해서는 여자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예쁘게 화장을 해준 우리 메이크업 팀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이힐과 우는 남자의 정면 대결이 눈길을 모으는 또 다른 이유는 매력 만점 여배우들. 이미 화차와 연애운동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은 김민희는 킬러 장동건의 타깃이 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 두 사람은 영화 속에서 딱 한 번 만나지만 최고의 호흡을 보여줬다고 밝혔는데요. 저거 지켜. 살고 싶으면 빨리 병실에서 나와. 김민희 씨에게 장동건이란 우는 아저씨. 우는 남자가 아닌 우는 아저씨입니다. 네. 아저씨 되셨어요. 반면 차승원은 하이힐에서 신예스타 이솜과 호흡을 맞췄는데요.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달달한 키스신을 선보였다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약간 어색하거나 아니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하이힐과 우는 남자의 높은 기대를 증명하듯 두 영화의 시사회에는 수많은 스타들이 응원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열린 하이힐의 시사회 현장에 오현경은 순백의 스스로 원피스로 시선을 모았고요. 차승원 씨나 또 연기력 쟁쟁하신 분들이 좋은 영화를 만들었네요. 오랜만에 극장 나들이에 나선 지우힘에 최지우는 청순한 스타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뒤이어 늘씬한 몸매를 뽐낸 고준희와 바캉스 패션을 선보인 2NE1의 산다라바. 차승원 선배님 응원하러 왔고요. 영화 제목이 하이힐이기 때문일까요? 시사회에는 패셔니스타로 꼽히는 여자 스타들이 대거 등장해 차승원의 미친 인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지난달 30일 열린 우는 남자의 시사회. 장동건의 황금 인맥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띈 스타는 그의 아내 고소영. 산뜻한 원피스 차림으로 등장해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네, 우는 남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제목에 남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서인지 유난히 다양한 분야의 남자 스타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현빈은 시크한 수트로 멋을낸 모습이고요. 장동건 선배님 초대로 오게 됐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화 찍으셔서 저도 무척 기대하고 왔습니다. 짐승돌, 2PM도 장동건과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형의 또 근육을 또 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요. 수영 선수 박태환도 모습을 드러내 의외의 인맥에 놀라움을 주었는데요. 동건이 형 초대로 왔고요. 우는 남자 되게 기대하고 왔는데 형의 액션도 기대되고요.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흔치 않은 대결 구도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두 남자 차승원과 장동건. 덕분에 극장가가 더욱 풍성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 나중에 와이스타 생방송으로 봐라. 대한민국 축구 우리! 대한민국 축구 파이팅! 한 줄기 빛을 뚫고 다시 뜬 의리의 사나이. 나는 의리니까! 요즘 가장 핫하다는 에이핑크도 의리로 하나가 됩니다. 주얼라두리! 주얼라두리! 폭소를 자아내는 의리 시리즈까지 계속해서 재생산되면서 정말 의리의리하게 떴는데요. 의리 신드롬으로 광고계 블루칩으로 떠오른 김보성을 월드컵을 앞두고 마지막 평가전이 열린 지난 28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만났습니다. 유소년 축구선수로 활약하는 두 아들과 함께 튀니지전 경기 응원에 나선 김보성.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께 경례! 축석! 의리의 또 대한민국 응원을 하러 왔습니다. 예. 우리 아들 둘 다 축구 선수를 해가지고 6학년, 중학교 1학년 우승했습니다. 둘 다. 의리 열풍의 아들들 역시 아빠의 인기를 실감한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제가 길거리 가면 다 알아볼 정도니까요. 다 실감하죠. 진짜 죽어버릴 만큼 좋아요. 그야말로 제2의 강제 전성기를 맞은 김보성. 기적 같은 일이라며 평생 의리로 살겠다는 다짐을 전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그냥 기적 같은 일이고요. 저의 의리의 진정성이 조금이나마 우리 대중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고무적이고 너무 눈물 나도록 감사드리고 더욱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이 저에게 평생 의리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홍명보 감독과 김보성을 합성해 화제가 된 엔트리 패러디에 김보성도 재밌다는 반응인데요. 남다른 축구 사랑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의리의 홍명보 감독님을 무조건 믿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정말 제일 행복했던 제 인생에서 정말 제일 즐거웠던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광화문에서부터 제가 차 지붕에 올라와서 태극기를 제가 흔들리면서 압구정동까지 제가 지붕 위에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분들이 저의 차 위에 다 올라오셔가지고 차는 다 찌그러지고 차는 못 쓰게 됐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이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튀니지에 전반 한 골을 허용하며 0대1로 석패했지만 김보성의 의리의리한 응원은 중계화면에 포착돼 또 다른 화제를 낳기도 했는데요. 지금 올해 정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태극 전사들이 의리의 브라질 월드컵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시 힐링하고 의리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월드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뷔 이래 초재일간 의리의 가치를 외친 김보성. 그의 진심이 통하면서 의리 없는 시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래 좀 남자다운 면이 있어서 좋아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웃기게 접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호감으로 바뀐 것 같아요. 남자라면 의리죠. 의리! 사회가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환영을 받는 세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의리! 김보성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의리는 나눔에 있었습니다. 김보성 대사가 아니라 의리와 정의가 대세여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궁극적인 의리는 나눔의 의리입니다. 가슴에 정의감이 새기게 된다면 점점 나눔의 의리가 타인을 위한 어떤 의리가 생기게 되고. 이날 2014 브라질 월드컵의 선전을 기원하는 김보성의 의리의리한 응원에 팬들도 동참했는데요. 대한민국 의리 축구 월드컵이 다시 할게요. 제가 흥분했어요. 다시 NG 정의의 시대를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 전사들이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답할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 우리 대구 시청자들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김보성의 바람대로 정의와 나눔의 의리가 대세가 되는 사회를 꿈꿔봅니다.
그룹 마이티마우스의 멤버 상추가 군 생활 중 논란을 빚었던 사실에 대해 해명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추는 지난 5월 31일 논란이 됐던 안마시술소 출입과 국군병원 특혜 입원에 대한 심경을 자신의 SNS에 밝혔는데요. 상추는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안마시술소 출입에 대해 나와 세븐은 2013년 6월 21일 순수 마사지만을 목적으로 안마시술소에 방문하였다가 불법 행위 없이 10여 분 만에 미리 지급하였던 금액을 환불하여 업소를 나온 일이 있었다. 이는 감사원, 헌병, 검찰 수사 결과 명확하게 밝혀졌다라고 해명했는데요. 또 이로 인해 영창에 입창하게 됐고 정확한 사유는 불법 성매매가 아닌 근무지 무단 이탈과 군품위 훼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월 특혜를 받고 국군 춘천병원 1인실에 6개월간 입원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한 심경 또한 고백했는데요. 담당 군의관의 의견과 민간병원 및 대학병원 의사분들의 일치된 소견하에 군법과 절차에 따라 어깨와 발목 수술을 받았으며 특별한 부상 없이 입원했다는 것도 6개월간 1인실에 입원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불법이든 아니든 출입한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제와 해명하는 것은 크게 도움되지 않을 듯.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해 6월 강원도 춘천에서 공연을 마친 세븐과 상추가 안마시술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포착돼 충격을 줬죠. 먼저 홍보병사 복무 실태 확인 결과입니다. 춘천 공연 후 홍보병사 A1병과 B1병은 마사지를 받을 목적으로 숙소를 무단 이탈하여 약 35분간 안마방 3곳을 배한 후에 4번째 안마방에서 약 15분 대기하다 안마를 받지 않고 요금을 환불받은 뒤에 곧바로 마사지방을 나왔습니다. 때문에 일부 홍보병사들의 나태한 복무 실태가 문제시됐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해당 병사를 중징계하고 연예병사 제도 폐지라는 초강수를 뒀는데요. 당시 세븐과 상추는 영창 10일에 중징계를 받은 뒤 소총병으로 최전방 야전부대에 자대를 재배치받았습니다. 때문에 저녁일 역시 열흘씩 늦춰졌는데요. 예정대로라면 상추의 저녁일은 오는 7월 29일이었지만 8월 8일로 늦춰졌습니다. 그동안 병역 관련 문제는 남자 스타들에게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작용됐는데요. 군 입대를 공공연하게 약속해 국민적인 호감을 샀던 가수 유승준. 하지만 입대가 다가오자 미국 국적을 선택해 국민적인 지탄을 받기도 했었죠. 지난 2002년에는 강제 출국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유승준은 현재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유승준은 병역 파문하면 빠뜨릴 수 없는 인물로 오르내리는 멍해를 지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MC몽은 지난 2010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고의로 치아를 발치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군대 입영 연기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법정을 통하여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12년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MC몽의 연예계 컴백이 성사될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들의 병역 문제는 언제나 대중들에게 씁쓸한 실망감을 안겨주는데요. 더 이상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룹 NRG 출신의 가수 이성진이 사기 혐의에 이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성진이 5월 30일 밤 0시 45분께 부천시 상동 먹자골목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성진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19%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30일 새벽 00시 45분경에
부천시 원미구 중동안시 부근 상동 먹자구목 쪽에서 최초 그 차량이 발견됐고요. 검문하던 중에 그 음주 수치를 측정하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19%가 나와서 사건 처리한 사실이에요. 0.219%면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성진이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노원경찰서로 인계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 저희 원미경찰서 사고조사에서 조사를 한 거고요. 이 수배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저희가 인계 조치한 거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성진은 보름 전 지인에게 500만 원을 갚았고 나머지도 곧 갚을 것이다 라고 진술했으며 고소인이 사실을 인정해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이성진은 지인 2명에게 2억 4천여만 원을 빌려 마닐라와 마카오 도박 등으로 탕진한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당했었습니다. 이어 2010년에는 강원도 정선에서 기획사를 차릴 예정이라며 대리운전업체 사장을 상대로 1,8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경찰에 자진 출두해 긴급 체포됐었습니다. 과거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성진은 취재진을 향해 답답한 심경을 호소하기도 했었는데요. 너무 답답하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는데. 잠깐만 문을 열어야 돼요. 그 일단 뭐 나중에 판사님께서 옳고 그름은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벌은 받겠지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판사님이 가려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성진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공탁금을 마련하는 등 변제 의지를 보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이후 자숙의 시간을 보내던 이성진의 근황은 절친한 사이인 천명훈에 의해 알려졌는데요. 천명훈은 지난해 3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그룹 NRG 멤버들의 근황을 공개하며 이성진은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성진이 가족과 함께 운영 중이던 음식점은 향토 음식 전문 체인점인데요. 맛집으로 소개되는 등 입소문을 타면서 대구, 구미, 포항 등 경상도 지역에 연달아 오픈하며 그는 사업가로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성진은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은 후라 내 일을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좋다. 요즘 매일매일이 행복하다. 예전 방송하며 대중을 웃겼을 때 느꼈던 희열을 요즘 새롭게 느끼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진은 또다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며 대중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왜 이러는 걸까? 사업가로 잘 사나 했더니 실망. 이제 정신 차려야 할 텐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성진은 음주운전 사건과 함께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사실까지 알려지며 향후 방송 복귀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최초이자 최고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 인도네시아 한류의 중심 이루. 정말 제가 태어나서 해볼 수 있을까 그랬는데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루의 인도네시아 두 번째 단독 콘서트 2014 이루 콘서트인 자카르타 하이드 앤 식. 인도네시아를 열광케 한 그의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콘서트 당일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자카르타 라파안디 스나얀 축구 경기장. 이루가 비를 맞으며 최종 리허설을 하는 사이 그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루 콘서트 때문에 왔는데요. 처음으로 따라와 봤어요. 좋죠. 뭐 한마디로 표현은 좋다는 얘기밖에는. 근데 너무 걱정도 많고.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 듯 이루는 메이크업을 받는 동안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요.
네. 무대에 오르기 15분 전. 항상 오르는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유난히 긴장한 듯 보이는 이루인데요. 오늘은 이제 여기 계신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는 무대가 되지만 이제 오늘 좀 저 개인적으로는 어머니한테 좀 보여드리는 그런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마 사랑해. 잘 봐. 1년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시작된 이루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I'm really thank you that you didn't move back that to come into my concert tonight. So, are you guys excited? Then can you tell me how excited right now? Is that it? That's right, that's right. 객석을 꽉 채운 22,000여 명의 관중이 쏟아내는 열기로 무대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스키니 가죽 팬츠에 민소매 티차림으로 걸그룹 뺨칠 유혹의 무대를 선보인 이루. Oh, you want sexy? Me sexy or who sexy? 그 사이 백스테이지를 지키고 있던 아버지 태진아의 볼에 키스마크가 찍혔습니다. 갑자기 키스마크는 왜? 제가 비한테 얘기했어요. 비야 이번에는 나송 1호하고 한다 그랬더니 네 선생님 파이팅 하세요. 비 나중에 와이스타 생방송으로 봐라. 비로 변신한 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비지나 모델을 선보이게 된 태진아. 뜨거워진 열기 탓일까요? 이를 이기지 못한 무대 조명에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요. 아니 저는 아까 뛰어들어오는데 누가 막 뛰쳐나오길래 왜 이러는데 불났어 그 얘기도 너무 깜짝 놀래갖고.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고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루와 함께 무대를 장식한 안무가 이은지 씨가 발목 부상을 당한 건데요. 다시 무대에 오르겠다는 그녀가 걱정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고마운 이루.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그녀의 주위를 꼼꼼하게 살피는데요. 부상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준 댄서들과 함께 콘서트의 마지막을 즐기는 이루. 한껏 흥이 오른 그는 지금이라도 당장 무대로 달려나갈 듯하죠. 못해요 저는. 연습 때는 한데 저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지켜본 어머니 이옥형 씨의 눈시울이 어느새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울 것 같아요. 내 기분이 참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또 내가 본 거하고 실제 여기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적이고 지금 조금 벅차 있어요, 제가. 콘서트장의 조명은 꺼졌지만 팬들은 쉽게 공연장을 떠나지 못하고 혹시나 이루에게 닿을까 그의 이름을 외쳐보는 팬들 앞에 거짓말처럼 이루가 등장했습니다. 손인사는 물론 직접 셀카까지 찍어주는 이루표 다정 팬 서비스. 이러니 팬이 안 될 수 있겠어요? 지금 너무 일단은 뭐 정신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일단 무사히 잘 끝나서 다행인 것 같고. 어쩌면 낯선 나라 한국에서 온 더 낯선 남자였을 이루가 인도네시아에서 이토록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팬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먼저 한 발자국 앞서 다가가는 이루. 인도네시아에서 펼쳐질 이루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한눈에 지금까지의 순위. 과연 이번 주 1위는
연예계에 또 한 쌍의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29일 스포츠서울.com은 톱스타 공효진과 이진욱이 올 초 연예계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해 핑크빛 열애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는데요. 해당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영화 관계자들의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인연을 쌓은 후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차 안에서 데이트를 즐기며 야간 드라이브로 사랑을 키웠다고 전했는데요.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은 골목길이나 공효진의 집 근처, 신촌 부근의 맛집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즐기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효진의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단계다. 앞으로도 배우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열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진욱의 소속사 측 역시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이 열애 중인 것이 맞다. 좋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며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일단 사실은 저희가 맞는 배우분이랑 얘기를 할 때 사실 여부가 더 중요해서 저희가 사실만 물어봤고요. 뭐 언제부터 만났는지 뭐 이런 거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지를 않아서 좀 물어보기도 이제 서로 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또 그런 점은 좀 양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필상 이진욱은 키 185cm, 공효진은 172cm로 두 사람 모두 모델 출신 배우인데요. 평소 패셔니스타로도 유명할 만큼 패션에 관심이 많다는 공통분모로 이들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알려졌죠. 실제 공효진 이진욱 커플은 지난해 3월 2013 서울 패션위크 디자이너 김재현 컬렉션에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모델 출신답게 꽁꽁 숨긴 외모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데이트 패션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공효진은 신분 노출을 꺼려 번거지와 마스크로 최대한 얼굴을 가렸지만 헐렁한 셔츠에 어깨에 카디건을 매치해 활동적인 패션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반면 이진욱은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로 편안한 스타일을 선보였는데요. 일명 사과머리 헤어스타일로 포인트를 주며 모델 출신다운 패션 감각을 뽐냈습니다.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훌륭하게 소화해 공불리라는 애칭까지 얻고 있는 공효진. 그녀는 지난 1999년 영화 여고괴담2를 통해 배우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이후 드라마 상두야 학교 가자, 파스타, 최고의 사랑, 영화 미스 홍당무, 러브픽션 등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최고의 여배우로 사랑받아왔는데요. 공효진보다 한 살 연하인 이진욱은 2003년 한 전자제품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해 드라마 연애시대, 스마일 어게인 등에 출연했으며 군 제대 후에는 로맨스가 필요해 2012, 나인의 주인공으로 두꺼운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연예계 대표 배우로 자리매김한 공효진과 이진욱의 열애 소식에 과거 두 사람이 밝힌 이상형도 화제입니다. 공효진은 2013년 5월 KBS FM 김씨의 뮤직쇼에 출연해 남자를 볼 때 손을 보는 것 같다. 손가락이 길고 뽀얀 사람은 별로고 투박하게 생기고 힘줄도 올라와야 좋다라고 이상형을 밝혔었는데요. 반면 이진욱은 2012년 6월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2012 제작 발표회에서 평소 이상형은 갖고 있지 않지만 모든 면에서 조화로운 면을 가진 여자가 좋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평소 서로가 꼽아온 이상형에 딱 부합하는 스타일인 것 같죠? 공효진과 이진욱의 열애 소식에 누리꾼들은 8등 신커플 탄생이네. 쿨하게 인정하니 멋지다. 두 사람 잘 어울린다 등의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이 공식 열애를 인정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 한국 영화의 밤에서 두 사람이 함께한 모습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 공효진과 이진욱은 하정우 고수와 함께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때부터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추측도 일고 있습니다. 공식 연인 사이를 인정한 공효진, 이진욱 커플. 앞으로 예쁜 사랑 키워가길 바랍니다. 만났다 하면 열애설에 휩싸이는 그녀. 케미의 여왕 공불리, 로코퀸 공효진. 그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 배우는 누굴까?
그녀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최고의 남자 스타. 잠시 후 결정적 원샷에서 공개됩니다. (2002년)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해 최고의 댄스 가수로 사랑받은 비. 그가 연기자로 자리를 잡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배우가 있었으니 저는 누굴 옆에 둬도 참 잘 어울리는 타입이라. 2003년 드라마 상두야 학교 가자에서 첫 주연을 맡은 비는 공효진과 환상의 호흡을 뽐냈는데요. 공효진과 비는 고등학교 수학교사와 제비 출신 늦깎이 고등학생으로 보내 코믹하면서도 애절한 로맨스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선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극중 워낙 잦은 애정씬 때문에 급기야 두 사람은 열애설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유쾌한 해프닝으로 끝을 맺었죠. 공불리라는 애칭만큼 넘치는 매력 탓에 공효진과 열애설에 휩싸였던 또 다른 남자 스타는 하정우. 진짜 이제 지겨워서 더 이상 못 듣겠어요. 2012년 개봉한 영화 러브픽션에서 찌질남과 완벽녀로 커플 연기를 펼친 하정우와 공효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연애 경험이 전무후무하고 굉장히 찌질하고 정말 밑도 끝도 없고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여자. 네, 완벽한 여자 역할. 이후 두 배우는 국토대장정을 담은 영화 577 프로젝트까지 함께 참여하며 한동안 열애설에 시달렸습니다. 577 프로젝트를 위해서 되게 난처한 건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제 타입이 아니에요, 뭐 별로예요, 뭐 그래서 뭐 그럴 일은 가능성은 없어요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매력 있으시고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사이예요, 뭐 그럴 수도 없고. 아마도 커플이라 우겨도 믿을 만큼 하정우와 공효진이 멋지게 어울렸기 때문이겠죠? 예 쉐프이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누린 드라마 파스타. 극중 막내 붕어로 열연한 공효진을 열렬히 사모했던 한 남자가 있죠. 반갑습니다. 최영호 역할을 맡은 이성준입니다. 이성준은 버럭 셰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주방에서 날카롭고 무서운 셰프 캐릭터지만 공효진에게는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했었는데요. 덕분에 드라마 방영 내내 공효진은 수많은 여성 시청자들의 질투와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남성스러우신 것 같아서 오히려 저도 더 좋더라고요. 근데 재밌으시고요. 제일 어른이셔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드라마에서는 달달한 커플이었지만 실제로 촬영장에서 두 사람은 남매 같은 우애를 자랑했다는 후문입니다. 모델 출신 배우라는 공통점으로 함께 서 있기만 해도 그림이 되는 차승원과 공효진. 두 사람은 2011년 드라마 최고의 사랑에서 최고의 파트너 호흡을 보여주었는데요. 거만한 톱스타 독고진과 한물간 연예인 구혜정의 러브스토리는 숱한 화제를 모았었죠. 독고진이란 캐릭터는 많이 좀 만들어지고 좀 인위적인 이런 냄새를 풍기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하면서 할 때가 재밌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합니다. 차승원은 자신과 독고진이 전혀 다른 인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공효진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예비 멋지고 진짜 뭐 이런 건 알아듣지? 차승원 선배가 독고진과 많이 차이가 있는 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본인인 것 같은. 본인처럼 굉장히 너무 지금 빙의가 돼 계시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요. 극중 앙숙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며 알콩달콩한 사랑을 보여준 독고진 구혜정 커플은
2011년 MBC 드라마 대상에서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차지했었습니다. 구혜정 캐릭터를 하면서 쏠쏠한 재미도 느끼고 2013년 로맨틱 호러 드라마 주군의 태양으로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했던 로코퀸 공효진. 자꾸 손이 가고 눈이 가고 마음이 가게 되는 건 로코 장르더라고요. 데뷔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배우 소지섭과 커플 연기를 펼쳤는데요. 꺼져. 진작에 왜 이런 역할을 안 했나. 네. 앞으로는 이런 역할 좀 많이 하려고요. 태공실과 주중원 캐릭터로 변신해 달콤살벌한 로맨스를 보여준 두 사람. 당시 최고의 케미 커플로 불리며 안방극장 시청자들을 들었다 놨다 했죠. 여름에 못 놀러 간다고 친구들이 되게 걱정하던데 저는 손지섭 씨와 바캉스를 지금 떠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특히 공효진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의 연기를 다 받아내서 파트너의 매력을 돋보이게 만드는 여배우라는 폭풍 칭찬을 듣기도 했는데요. 같이 작업을 해보니까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로맨틱 코미디를 할 수 있는 여배우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연기 정말 잘하세요. 어떤 연기를 다 받아주니까 상대방이 연기를 정말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덕분에 드라마 주군의 태양은 방영 내내 시청률 1위를 고수했었습니다. 드라마에 함께 출연한 남자 배우와는 언제나 케미 커플로 꼽혀 케미의 여왕이라 불리는 공효진. 올여름 컴백작인 SBS 괜찮아 사랑이야에서는 조인성과의 커플 연기 호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주고도 한없이 모자랄 만큼 나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런 너를 보내야 하는 오늘이 태어나 처음 두려워. 참 바보 같아 난 너와 나 죽는 날까지 함께 할 거라 믿었나 봐. 그런 너를 잃고 난 혼자서